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였거든요. 변수를 왜 선언하는지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런 거 변수 중에서 보면 기본 자령과 사용자 정의 자령이 있다. 기본 자령은 왜 기본 자령이다? 이해하셨죠? 사용자 정의 자령은 설명했어요. 사용자 정의 자령은 이제 배열, 동일한 걸 많이 모은 것, 구조체,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을 섞어서 많이 모은 것.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 배열과 구조체를 이용하면 뭐 30만 명, 100만 명의 데이터를 30만 명과 100만 명의 변수를 아주 쉽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제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자령 중에 맨 마지막 형태가 클래스예요. 왜 마지막이냐면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큰 거고요.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요, 이런 거예요. 딱 한 가지 얘기하면 기존의 구조체 있죠. 여러분이 이제 배열 있고 구조체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많이 모으는 것, 다른 것, 동일한 것이나 다른 것을 묶어서 또 많이 모으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구조체에다가 함수까지 알죠? 함수 어떤 뭐 더하기 하는 거, 빼기 하는 이런 기능 걸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 함수까지 같이 묶은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컴퓨터가 쭉 발전했어요. 처음에 숫자만 처리했었어요. 그때는 변수, 인테저 같은 거나 캐릭터만 써도 되죠. 근데 처리할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묶어서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걸 묶으려면 배열, 뭐 숫자, 문자 이런 걸 섞어서 묶으려면 구조체, 이게 선언을 해서 사용했었어요. 하는데 하다 보니 이제 컴퓨터가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도 수천 개가 되고요. 이거를 더하기 빼기 어떤 연산을 하는 함수도 막 수백 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어떤 에버리지 평균을 내는 함수는 변수 1, 2, 3, 4랑만 관련이 있고요. 4, 5, 6, 7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배열이나 구조체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기준을 묶을 수 있으니까 1, 2, 3, 4를 묶거나 4, 5, 6, 7 묶을 수 있지만 1, 2, 3, 4와 관련 있는 함수는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개 돼야죠. 함수가 수백 개인데 이 함수는 이 데이터랑 연관되고 이 함수는 이 데이터랑 연관된다는 걸 내가 다 기억한다는 게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런 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 함수까지 같이 묶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사용자 정의 자율용을 선언해서 그냥 써버리자. 그러면 내가 이 함수가 이 데이터랑 관련있다는 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쓰던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자 정의 자령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발명한 거죠. 근데 이거는 또 구조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클래스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클래스는 구조체에다가 함수까지 포함시켜서 사용자 정의 자령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C 언어는 배열도 있고 구조체도 있고 클래스도 있어요. 근데 자바가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요즘 자바가 제일 많이 쓰는데 자바 언어는요 배열도 있는데 클래스만 있어요. 구조체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지금 보세요. 클래스는 이미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클래스에서 함수만 빼버리면 구조체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구조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배열하고 클래스만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기존의 C 언어가 아닌 구조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함수를 빼버리면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C 언어는 왜 다 있냐면 C 언어는 60년대부터 만들어 온 거니까 계속 처음에는 배열이 기본 자료를 썼었고요. 그 다음엔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배열 개념 도입했고요. 그럼 다른 자료끼리도 묶었으면 좋겠다. 그 구조체 도입했고요. 그 함수까지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클래스 도입한 게 순서대로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바는 그 중간에 발전된 거기 때문에 배열은 따로 있어야죠. 같은 걸 많이 모으는 거니까. 또 배열은 또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100만 개 할 때 중요하죠. 그리고 구조체는 사실 클래스만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는 자바에서는 구조체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책에 보면 클래스를 뭐 아니 별도로 떼서 되게 뭐 이상하게 막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클래스는 그냥 사용자 정의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스타일, 뭐 같은 스타일 모아들고 다른 스타일 모아도 다른 스타일들의 자료형을 모으고 거기다가 함수까지 모아서 하나의 자료형을 선언하도록 만든 그냥 사용자 정의 자료형일 뿐이고요. 그걸 이름을 클래스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조체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에는 아예 구조체가 없다. 그리고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 3명만 해도 3명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처리하려니까, 이만큼은 변수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선한 다음에, 넘버,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이렇게 딱 묶어놓고, 요거 갖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니까 이게 간단해졌잖아요. 보이시죠?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조체라는 것의 의미는 알았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커졌어요. 자, 볼게요. 프로그램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변수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하고 에버리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평균을 내는 이 함수는 이 데이터랑만 관련이 있고 딴 데서는 안 써요. 우리가 원래 우리 프로그램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항목이 보통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쓰는데 그 중에서 요 국어, 영어, 수학, 에버리지 4개의 변수랑만 관련된 거는 평균을 내는 함수 요 하나예요. 요거는 딴 데서는 안 쓴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칼크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함수가 요 국어, 영어, 수학하고만 관련됐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이 특정 데이터 연관된 함수가 만약에 한 1000개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기억하고 쓰려니까 머리 뽀개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public structure 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해요? public class. 보이시죠?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스타일, 플로트, 다른 스타일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스타일 데이터에다가 뭐가 됐죠? 함수까지 다 묶어서 하나로 딱 묶어놨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구조체, 요거는 클래스. 아시죠? 사용법은 같아요. 볼까요? 구조체는 수선트 한 다음에 수선트 1, 2, 3 이렇게 했잖아요. 클래스도.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똑같이 수선트 1, 2, 3. 똑같죠. 그러니까 구조체하고 클래스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가 틀려요? 구조체에다가 함수까지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짠 프로그램들은 클래스 많이 쓰나요? 당연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워낙 크고 데이터도 워낙 많고요. 거기에 연관된 함수도 많아. 그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프로그램 짜기 전에
이 데이터는 이거 연관된다고 이렇게 따따따 묶어놓고 프롬을 짜게 되면 프롬 짜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요거 이해했으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개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요건 화면이에요.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인데 일부만 잘라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름 조민호라는 걸 치고 엔터를,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쫙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조회 화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짜려고 하면, 자, 내가 이제 짜려는 프로그램이 화면 중에 화면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민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런 화면이 아니면 또 이거 입력해도 되고 출력해도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치면요. 이 화면을 구성하는 여기 보이시죠?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이런 것들은 요거는 학적 상태, 이수학, 학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회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 조회하는 함수는 요거랑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클래스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볼까요? 퍼블릭 클래스. 이름은 편하게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는 뭐예요?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여기 쫙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로는 조회 함수. 딱 놓고 딱 닫아버리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클래스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력 화면이나 출력 화면 같은 화면을 짜잖아요. 그럼 화면에 보면 이렇게 입력되거나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모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짜는 거죠. 오늘 이후에도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한 몇 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아직도 꽤 설명하는 게 있긴 한데, 오늘은 사용자 정의 자령으로서, 클래스가 무엇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자령 중에 하나다. 구조체를 확장한 것이다.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면 좋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게 일반적인 화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클래스의 구조체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클래스의 데이터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여기 함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자바를 짜거나 최근 언어들은요. 구조체라는 게 거의 없죠. 다 클래스가 구조체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배열, 구조체, 클래스는 같은 레벨이에요. 뭐예요? 사용자만의 자료형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내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앞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듣다 보면 스스로 그냥 깨닫게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응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응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한 것처럼 클래스는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옛날 사람들이 무작정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하나 함수 더 껴넣어서 그냥 이름을 바꿔서 단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